근데 정말로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단어 재시험하는 빈도수가 상당히 줄어들고요. 절대로 까먹지 않는 SSAT, ISEE, 토플, 듀오링고 테스트, SAT, PSAT 등 이 유형을 미리 대비할 수가 있겠고요. 안녕하세요, 잭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영어 공부 방법 중에서도 영어 단어를 올바르게 외우고 절대로 까먹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꼭 이 방법은 순서대로 적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서 영어 단어를 절대 안 까먹으시고 영어 단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영어 단어를 정확하게 읽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내가 소리는 아는데 이 스펠링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소리를 내셔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어를 뜻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펠링을 정확하게 쓰는지 파악을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또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또는 스터디를 하시는 친구들이 단어를 물어볼 때 영어로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고 스펠링을 정확하게 하는지도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핫해지고 있는 듀오링고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스펠링을 정확하게 쓰셔야 되는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꼭 다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펠링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영어 뜻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왜 강조를 드리냐면 단어 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 가서 내가 단어를 봤는데 지문으로 봤을 때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공부하시는 분들 단어 외우고 가르쳐 주실 때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시지 마시고요. 그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들을 예를 들면 run, 뛰다 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사업체를 운영하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맥에서 run이 나오면 뛰다만 알고 있으면 이런 부분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어 뜻을 정확하게 외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영어 단어 하나가 다양한 뜻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열린 마음으로 또 접근해 주신다면 지문을 읽으실 때 또 우리 아이들 책을 읽을 때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단어를 어떻게 소리내는지도 알고 이제는 뜻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적용을 할 경우에는 예문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애플리케이션 앱이 있는데 제가 지원받는 건 아니고요. 학생들이 토플을 준비할 때 제가 이 앱을 꼭 추천해 줍니다. 여기 링크 달아놨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영어 단어 공부하실 때 이 단어가 어떤 식으로 예문에 쓰이는지 같이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적용을 하면 또 어떤 방식으로 예문을 적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새로 이렇게 외운 단어들을 대학교에서 에세이 때 꼭 적용을 계속해서 해보시는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액티비티 같은 거죠. 좋아하는 연예인한테 편지 쓰기 또는 일기 써보기 했을 때 이런 단어들도 적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단어에 대한 친숙도가 올라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동의어, 반의어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을 묶음, 그룹으로 외우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공인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 동의어 찾기입니다. 그래서 때론 이 단어를 보고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여기에 나오는 뒤에 있는 단어들 뜻을 못 골라서 억울함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외울 때 시노님 또는 엔토님 반대 의미들을 함께 외워서 이 단어에 대한 큰 의미를 파악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장점이 뭐가 있느냐? 이런 공인시험들 있죠. SSAT, ISEE, 토플, 듀오링고 테스트, SAT, PSAT 등 이 유형을 미리 대비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영어 에세이를 쓸 때 다양하게, 다채롭게 에세이를 쓸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세요. 이거 멍멍이 같은 소린가 라고 생각을 하시겠는데, 자, 이 위에 있는 방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거고요. 이제 대략적으로 제가 한 3가지 방법을 조금 여러분들께 쉐어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이 친구는 히스토리에 엄청 빠져 있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는 단어를 숙지할 때 좋아하는 히스토리 이벤트에 넣어서 적용해보는 훈련을 해봤죠. 근데 정말로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단어 재시험하는 빈도수가 상당히 줄어들고요, 단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관심사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단어를 외우신다면 효과적으로 숙지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 연상 기법, 그림도 그려보시고 이 그림 안에서 뭐 스토리를 만들으시면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셔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 내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SAT 단어 중에서 tacitur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소리가 떠오르세요? 자, 택시, 턴 뭐 이런 게 떠오르죠. 만약에 택시 기사님이 불법을 들어갔어요. 어떤 식으로 하실까요? 나 불법을 탈 거예요. 여러분, 저 불법을 탈 테니까 저 보세요. 저한테 집중하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조용히 하겠죠. 그래서 taciturn 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뭘까요? silent, 조용한 단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유치하게 한국어 소리 표현법을 적용을 하셔서 외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무 무작정 양을 늘려가지고 때려 넣는 영어 단어 숙지법은 절대로 도움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잭쌤이 여러분께 영어 단어를 즐겁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꼭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영어 단어가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자신감이 되는 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잭쌤은 여러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시고 그리고 영어 공부를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잭쌤 하세요.